안녕하세요. 춘봉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방 설비 기사 이것과 소방 안전관리자 1급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냥 정확한 차이점 하나를 딱 얘기 드릴게요. 바로 특급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내가 특급으로 욕심이 있다. 난 특급으로 제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내 재직에 대한 커리어를 쌓고 싶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다면은 안전관리자로 재직을 하는 것보다는 소방, 설비, 기사, 산업기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득을 하셔서 특급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특급과 1급과의 차이는 엄청난 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연면적 기준이나 층수 기준으로 따지는 게 소방이다 보니까 전기와는 좀 다르죠. 소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그 연면적이나 층수 같은 그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도 작은 케이스가 있고 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급이라는 범위에 들어와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선임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치나 거기서 원하는 내가 선임하고 있는 곳에서 원하는 관리의 수준이 다른데 이 케이스가 달라요. 정말 다르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1급 안에서 다양한데 이게 만약에 내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으로 이제 재직 5년을 하면 특급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특급을 내가 땄어요. 특급을 땄다 해서 내가 바로 특급 같은 특급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일하고 있는 그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업장에서 내가 선임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원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서 원하는 수준만큼 또 전 재직자가 이제 관리했던 거를 기반으로 그게 그냥 이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말 1급은 1급인데 2급 같은 1급도 있고요. 특급 같은 1급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수준, 배워야 되는데 역량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급이지만 정말 FM대로 다 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서류도 진짜 꼼꼼하게 처리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고 다른 일 안 시키고 진짜 소방만 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특급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소방 설비기사나 설비 산업기사를 취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특급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급의 단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있다면 특급은 요 위에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1급에 계시던 분들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도 많은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1급에서 계시던 분들이 요렇게 특급으로 온다면 이 갭이 엄청 크거든요. 업무 수준의 차이도 있고 이거를 안 뽑아줘요. 솔직한 얘기로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급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된 데를 가려고 목적을 하신 분들은 애초에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 단계에서 떨어져요. 자, 보시면 특급 같은 경우에는 따는 방법이 또 있겠죠. 안전관리자 5년에서 특급을 딸 수도 있고요. 소방, 설비, 산업기사나 기사를 가지고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특급이 그냥 나한테 굴러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죠. 소방, 설비, 산업기사는 7년, 소방, 설비, 기사는 5년. 이렇게 안전관리자 1급으로 재직을 하면, 내가 선임을 해서 재직을 하면 자동으로 난 특급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소방 설비 기사로 3년, 설비 기사로 2년, 설비 산업 기사로 3년을 1급으로 재직을 하면은 특급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특급 시험을 봐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특급으로 올라가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소방 안전관리자보다는 소방 설비 기사나 산업 기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특급 시설물에서 면접을 볼 때 상당히 우월한 순위로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소방안전 관리자만 따주고 5년 재직한 사람과 소방 설비 산업기사나 기사를 가지고 2년이나 3년을 재직하고 자격증 특급을 받은 사람과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가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쉬운 건 아니에요. 1급 시험도. 근데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같은 경우에는 최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만 소요를 하면 교육부터 시험까지 한 달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이면 한 달 완성으로 딸 수 있는 시험이고, 소방 설비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내가 기본기가 좋아서 한 번에 착착착 붙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딱 붙어서 바로 취득을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기사나 기사는 기본적으로 2년에서 4년의 경력 기간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력이나 학력이나 뭐든지 인정이 안 되면 산업기사나 기사는 취득이 불가능한 자격증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급으로 내가 만약에 전향을 할 거다. 나는 특급 쪽으로 가서 방제 팀장급 막 이렇게 해서 막 직원들 있고 방제팀 딱 사무실 있고 방제 24시간 격일 교대한 팀원들 따로 있고 내가 팀장급으로 가려고 한다. 이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안전관리자를 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 안전관리자는 그 정도 급으로 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냥 특급 시설에서도 나 혼자 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시설팀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도 되게 다양해요. 전기, 기계, 소방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팀원들을 한 팀씩 이렇게 꾸리는 데들도 있지만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한 팀의 소방 기사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제팀이 있을지언정 이 방제팀이 아니니까 구성으로는 방제팀으로 어쩔 수 없이 해놔도 그냥 한 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속으로 누구 일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나 혼자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고 보조자 있으면 보조자가 그냥 좀 하고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솔직한 얘기로 50 넘으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20대, 30대, 40대가 안 되신 분들, 솔직히 40대가 안 되신 분들이 시작을 하는 단계라면 저는 이게 괜찮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최소한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게 특급 달아서 내가 어느 정도 팀장급으로 방제 팀장급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40대에 내가 팀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제 팀장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한다고 치면은 솔직히 이거는 저는 괜찮게 풀린 케이스라고 봐요. 소방안전관리자 쪽으로는. 그러니까 뭐 공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건 또 소방 공사랑 완전 별개예요. 소방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나 뭐 다른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력들을 많이 쳐주겠지만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소방 쪽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그냥 쭉 타고 가도 그냥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요즘은 좀 되고 있고, 이 방제팀이라는 게 별도로 꾸려져서 운영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좀 20, 30대라고 치면은 소방 설비기사나 설비 산업기사 쪽으로 취득을 해서 좀 단계를 좀 더 높여서 특급까지 가서 이제 방제 팀장급으로 이제 상향을 하는 이런 루트가 좀 더 낫고,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만 가지고 있으면서 특급 시험을 봐서 올라간다.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빠른 루트예요. 그냥 진짜 시간적인 부분에서 정말 빠른 루트긴 한데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에는 이제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든지 기회거든요. 기회주의적인 거고 준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라는 부분을 통과를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면접 전이죠. 이미 이력서만 딱 들어왔을 때도 월급 기준이 높고 좀 괜찮은 데고 누가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서 뽑고 뭐 그만한 시설이고 막 이러면은 그쪽으로 솔직히 좀 많이 몰리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부터 시작한 사람, 그냥 안전관리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급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설비산업기사를 가지고 소방 설비산업기사나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급을 가지고 있냐, 뭐 이 차이로 그냥 비교를 하면 이게
그냥 비교가 딱 누가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별력이 완전히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낼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나을까 확실하게 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급을 따서 뭐 내가 갈 수 있는 이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목적지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게 딱 나아요는 아니에요. 근데 이 목적지를 향하시는 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은 어느 게 나을지를 선택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걸 그냥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춘봉택이었습니다.